아침의 고요함은 페드로가 침대에서 나오기를 거부하자 마리아나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닫는 순간 깨졌다. 점차 두려움과 좌절이 담긴 말들은 수업을 악몽으로 만드는 한 교사의 어두운 행동을 드러냈다. 혼란스러운 마리아나는 이 이야기가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깊고 위협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그녀는 아들을 보호하고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어디까지 나아갈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해가 아직 지평선 위로 솟아오르지 않았을 때 미나가 깨어났습니다. 매일 아침 그랬듯이 말이죠. 갓 내린 커피 향이 서울 교회의 작은 아파트를 가득 채웠고 그녀가 정성스럽게 만든 치즈빵 냄새와 섞였습니다. 12살 된 아들 지우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이후 몇 년 동안 이어진 일과였죠. 미나는 부엌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6시 15분, 곧 지우를 깨워 또 하루의 수업을 보내야 했습니다. 한숨을 쉬며 그녀는 언제부터 아침이 이렇게 힘들어졌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들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학교에 가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해 열정적이었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이 전쟁 같았죠. 지우야, 일어날 시간이야. 미나가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아들의 방문을 두드리며 침묵. 그녀는 문을 천천히 열었고 지우가 이불 속에 웅크린 채 자는 척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지우야. 늦겠어. 소녀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반대쪽으로 돌아 누웠습니다. 미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아들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우리 아들? 예전엔 학교 가는 걸 좋아했잖아. 지우는 마침내 눈을 떴고 그의 눈빛에는 슬픔과 좌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가기 싫어요, 엄마. 더 이상은 안 돼요. 그 말은 미나의 가슴을 꽉 쬐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몇 주 동안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아들이 그토록 명확하게 의기소침함을 표현하는 것을 듣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왜 그러니, 지우야?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니? 소녀는 침대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강 선생님 때문이에요. 그분이 모든 걸 끔찍하게 만들어요. 미나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강 선생님은 학기 초에 온 신임 교사였습니다. 그녀가 아는 한 그는 유능한 전문가였지만 엄격한 교육 방식에 대한 일부 논평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러시는데, 아들아? 강 선생님이 뭘 하시니? 지우는 망설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말의 결과를 두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그분은 계속 우리한테 소리를 지르세요, 엄마. 우리가 하는 어떤 것도 그분 눈에는 충분히 좋지 않아요. 누군가 답을 틀리면 그분은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바보 취급해요. 아무도 그분 수업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미나는 목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서 그녀는 항상 지우의 학교 생활에 관심을 기울이려 노력했지만 분명 심각한 일이 그녀의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왜 더 일찍 말하지 않았니, 지우야? 소녀는 어깨를 으쓱였습니다. 처음에는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초반에 그러시는 줄 알았죠. 하지만 점점 더 악화되고 있어요, 엄마.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그 순간 미나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이렇게 계속 고통받는 것을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 지우야. 오늘은 집에 있어도 돼. 직장에 전화해서 늦게 간다고 할게. 우리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야겠구나. 지우의 얼굴에 안도감이 역력했지만 미나는 이것이 장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그녀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해야 했고, 더 중요한 것은 그에 대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지우가 좀 더 편안해진 것을 보고 미나는 대화를 더 깊이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아, 강 선생님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줄래? 너를 그렇게 화나게 만든 특정한 사건이 있었니? 지우는 망설이며 빈 컵에 숟가락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지난주 수학 시간에 그분이 나를 칠판으로 불러 문제를 풀게 했어요. 저는 긴장해서 틀렸어요. 그러자 그분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내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무책임하다고 말이에요. 미나는 가슴이 아파옴을 느꼈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됐니? 모두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몇몇은 웃었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었어요, 엄마. 그 이후로 질문하기 위해 손을 들기조차 두려워요. 미나 안에서 분노가 커져갔습니다. 어떻게 교육자가 이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지우야, 그건 옳지 않아. 선생님은 학생들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돼. 저뿐만이 아니에요, 엄마. 지우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마침내 털어놓을 수 있어 안도한 듯 했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해요. 제 친구 수아도 며칠 전 그분 수업에서 울었어요.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말을 흡수했습니다. 그녀는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상황이 미묘하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학교에 들어가 고발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우야, 이 문제에 대해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게 어떨까? 그녀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소녀는 눈을 크게 뜨며 겁에 질렸습니다. 안 돼요, 엄마. 강 선생님이 알게 되면 더 나빠질 거예요. 미나는 아들의 두려움을 이해했지만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네, 걱정 이해해, 우리 아들. 하지만 이대로 둘 순 없어. 내가 먼저 다른 부모님들과 대화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 아마 우리만 이 상황을 걱정하는 게 아닐 거야. 지우는 잠시 그 생각을 고려하는 듯 보였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하지만 제발 강 선생님께 직접 말씀하지는 말아주세요, 네? 약속할게, 아들아. 조심스럽게 할 거야.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알겠지? 미나는 지우를 안았고 작은 몸이 그녀의 팔 안에서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는 청소년기 문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여전히 그녀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지우를 진정시키고 집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한 후 미나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가는 길에 그녀의 마음은 계획과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중소기업의 마케팅 코디네이터로서 그녀는 도전에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익숙했지만 이것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었고 그녀의 아들에 관한 것이었으며 그의 미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미나는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려 노력했지만 그녀의 생각은 계속해서 지우와 학교 상황으로 돌아갔습니다. 점심시간에 그녀는 첫 번째 단계를 밟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고 수아의 어머니인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아는 강 선생님과 문제를 겪고 있는 지우의 친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은 씨. 저는 지우 엄마 미나예요. 잘 지내셨나요? 죄송하지만 방해해도 될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우리 아이들과 학교에 관한 거예요. 이어진 대화는 미나의 두려움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지은도 강 선생님의 행동과 그것이 수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두 어머니는 다음 날 퇴근 후 만나 상황을 더 자세히 논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미나는 지우가 더 활기찬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학교에서 벗어난 하루가 그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았지만 그녀는 이것이 단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평소에 즐기던 활동이었지만 미나는 그녀 안에서 결심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우야, 그녀가 야채를 썰면서 말했습니다. 네가 말해준 것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알겠지? 넌 이 일에 혼자가 아니야. 지우가 그녀에게 보낸 망설이는 듯하면서도 희망찬 미소는 미나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격려였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며칠이 도전적일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아들과 영향을 받은 다른 모든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미나는 하루의 사건들을 되새겼습니다. 지우의 두려움에 가득 찬 눈빛, 산드라와의 대화, 어깨에 느껴지는 책임감의 무게. 그녀는 자신이 단지 아들을 돕기 위해 시작한 여정이 잠재적으로 전체 학교 공동체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연한 한숨을 내쉬며 미나는 눈을 감고 다가올 도전들에 대해 정신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 될 것이고 정의와 변화를 위한 그녀의 탐구에서 많은 날들 중 첫 번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당당히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며 흐린 하늘이 미나의 마음 상태를 반영하는 듯했습니다. 불안한 밤을 보낸 후 그녀는 학교에서의 상황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학교에 가기를 꺼려했지만 어머니의 상황을 바꾸겠다는 약속에 용기를 내어 동의했습니다. 기억해, 지우야. 미나는 학교 정문에서 아들을 내려주며 말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떤 일이든 나한테 알려줘, 알겠지? 오후에 너를 데리러 올게.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에 불안과 희망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나는 아들이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프고 결의에 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직장에서 미나는 일에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녀의 임무들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도전에 비하면 하찮게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그녀는 산드라로부터 오후 만남을 확인하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과 기대감이 커져갔습니다. 오후 5시 30분, 미나는 산드라와 만나기로 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아늑한 분위기였고 나무 테이블과 갓 볶은 커피 향기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산드라는 이미 그곳에 있었고 중년의 여성으로 부드러운 눈빛과 지친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나 씨. 산드라가 인사하며 짧게 포옹했습니다.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두 여성은 앉아서 커피를 주문하며 그날의 첫인상을 나누었습니다. 결국 산드라가 그들을 이곳으로 이끈 주제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미나 씨, 지우도 아우구스토 선생님과 문제가 있다고 하셨나요?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목에 덩어리가 느껴졌습니다. 네, 그가 더 이상 학교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실수할 때 모욕한다고 해요. 지우는 수업에 가지 않으려고 아프다고 거짓말까지 했어요. 산드라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줄리아도 다르지 않아요. 그 아이는 학교를 정말 좋아했었는데 알죠? 이제는 매일 아침이 전쟁이에요. 지난주에는 특히 힘든 수업 후에 울면서 집에 왔어요. 두 어머니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걱정을 공감하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미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씁쓸한 안도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문제가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깨닫고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산드라. 미나가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어요. 산드라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다른 부모님들과 얘기해봤어요. 우리만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레나타의 아들인 카를로스도 7학년인데 문제가 있대요. 그리고 몇몇 선생님들도 아우구스토의 태도에 불편해한다는 소문도 들었어요. 미나는 정보를 흡수하며 머릿속으로 빠르게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해요. 어쩌면 다른 부모님들과 모임을 가질 수 있을까요? 더 많이 알수록 더 잘 대처할 수 있을 거예요. 산드라는 열정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레나타에게 연락해서 우리와 함께할 의향이 있는 다른 부모님들을 아는지 물어볼게요. 우리가 많을수록 더 강해질 거예요. 두 사람은 다음 1시간 동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걱정하는 부모들을 위한 왓츠앱 그룹을 만들어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할 의향이 있는 몇몇 교사들과 비공식적인 모임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미나 씨, 산드라가 떠날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아우구스토 선생님과 직접 대화해볼 생각은 해보셨나요? 미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생각은 해봤지만 지우가 그러지 말라고 애원했어요. 우리가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선생님이 알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을 두려워해요. 산드라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아마도 선생님을 직접 대면하기 전에 더 많은 정보를 모으는 게 좋을 거예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헤어지면서 미나는 안도감과 불안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산드라 같은 동맹자가 있다는 것은 위안이 되었지만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고 장애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어지는 며칠 동안 미나는 시간을 지우 돌보기, 학교 상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노력 사이에서 분주하게 보냈습니다. 왓츠앱 그룹은 빠르게 성장했고 문제가 처음 상상했던 것보다 더 광범위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산드라와의 만남 일주일 후 미나는 그녀의 조사 방향을 바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지우의 학교 역사 교사인 카를로스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나 씨. 저는 카를로스 교사입니다. 아우구스토 선생님에 대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 노력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조용히 만날 수 있을까요? 미나는 메시지를 읽으며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꺼이 이야기하려는 교사는 이 모든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답장을 보내 다음날 학교 근처의 공원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미나는 만남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찍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카를로스가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로
안경을 쓰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나 씨. 카를로스가 악수를 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연락하기 전에 많이 망설였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미나는 그의 옆에 앉으며 공기 중에 감도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카를로스 씨? 왜 아우구스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그렇게 대하는 걸까요? 카를로스는 깊이 한숨을 쉬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복잡한 이야기예요, 미나 씨. 아우구스토는 항상 그렇지는 않았어요. 사실 올해 초 학교에 왔을 때는 헌신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가득 찬 교사였죠. 미나는 눈썹을 찌푸리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럼 뭐가 바뀐 걸까요? 사건이 있었어요. 카를로스가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나이 든 학생들 몇 명이 아우구스토에게 잔인한 장난을 쳤어요. 학교 행사 중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를 모욕했죠. 정말 끔찍했어요. 미나는 가슴이 아파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에, 그건 정말 끔찍하네요. 하지만 그게 지금 그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나요? 카를로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정당화할 순 없죠. 하지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일 이후로 아우구스토는 자신을 고립시켰어요. 엄격하고 권위적으로 변했죠. 마치 그와 학생들 사이에 벽을 쌓은 것 같아요. 그럼 학교 관리자들은요, 이런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나요? 알아차렸죠. 카를로스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글쎄요, 아우구스토는 매우 자격 있는 교사예요. 그의 학생들은 표준화된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요. 관리자들은 학생들의 정서적 웰빙보다는 숫자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미나는 정보를 받아들이며 연민과 좌절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카를로스 씨? 어떻게 아우구스토를 도우면서 동시에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교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두 가지 접근 방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첫째, 아이들에게 미치는 정서적 영향에 대해 관리자들의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아우구스토 자신을 돕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미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회의를 조직한다면 어떨까요? 부모님들과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포함해서요. 아우구스토 선생님이 직접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카를로스는 그 제안에 흥분한 듯 보였습니다. 그게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아우구스토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거예요. 물론이죠. 미나가 동의했습니다. 목표는 대화의 장을 열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러한 회의를 어떻게 조직할 수 있을지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동안 미나는 희망의 불꽃을 느꼈습니다. 이는 복잡한 문제였지만 지우가 걱정을 털어놓은 이후 처음으로 그들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헤어질 때 카를로스는 미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나 씨.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아이들을 전학시키거나 문제를 무시했을 거예요. 당신이 하고 계신 일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미나는 미소를 지었고 책임감의 무게를 느끼면서도 새로워진 결심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를로스 씨. 함께라면 우리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해요. 집으로 걸어가면서 미나는 자신이 배운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상황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했지만 이는 그녀가 해결책을 찾는 데 더욱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의 길이 도전적일 것임을 알았지만 산드라와 카를로스 같은 동맹들과 함께라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지우의 숙제를 도와주면서 미나는 아들의 눈에서 다른 빛을 발견했습니다. 있잖아 엄마, 그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우구스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거의 웃으셨어요. 이상했지만 좋았어요. 미나는 아들을 껴안았고 그녀의 마음은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카를로스와의 대화 이후 며칠은 민에게 활동의 소용돌이였습니다. 그녀는 직장과 지우를 돌보는 일, 그리고 학교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회의를 조직하는 일 사이에서 시간을 나누어 보냈습니다. 거의 숨 쉴 시간도 없었지만 극복한 각각의 장애물마다 그녀의 결심은 커져갔습니다. 산드라와 다른 열성적인 부모들의 도움으로 미나는 학교의 교장인 엘리사 멘데스 박사와 회의 일정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날짜는 다음 주로 정해졌고
이는 그들이 적절히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회의 전날 밤 미나는 거실에서 지우와 함께 앉아 있었고 둘 다 다가올 일에 대해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습니다. 내일 나는 교장 선생님과 다른 부모님들을 만나 아우구스토 선생님에 대해 이야기할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를 일으키려는 게 아니라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는 걸 알아주었으면 해.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에는 희망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엄마. 상황이 나아질까요? 미나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러길 바라, 얘야. 하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네가 이것에 대해 나에게 말해준 것이 매우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는 걸 알아주었으면 해. 난 네가 매우 자랑스러워. 그 말은 지우를 안심시키는 것 같았고 그는 엄마의 품에서 편안히 쉬었습니다. 그 순간 미나는 자신이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운동장에서 그녀는 산드라, 카를로스, 그리고 그들의 대의에 동참한 5명의 부모들을 만났습니다. 함께 그들은 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엘리사 멘데스 박사는 중년의 여성으로 회색 머리와 가는 태의 안경 뒤로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긴장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고 분명히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녀가 시작했고 원형으로 배치된 의자들을 가리켰습니다. 여러분이 아우구스토 선생님에 대해 우려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가능하다면 함께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미나가 앞으로 나섰고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지만 공손했습니다. 엘리사 박사님,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우구스토 선생님의 행동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고함, 공개적인 모욕, 교실 내 공포 분위기. 이는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장은 눈썹을 찌푸렸고 그녀의 표정은 걱정과 불신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주장입니다. 아우구스토 선생님은 항상 모범적인 교사였고 뛰어난 학업 성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역사 교사인 카를로스가 개입했습니다. 엘리사 박사님 허락해 주신다면 이 이야기에는 단순히 학업 성과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토 선생님은 올해 초에 트라우마적인 상황을 겪으셨고 이는 분명히 그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폭로는 교장을 놀라게 한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카를로스 씨? 이어지는 몇 분 동안 카를로스는 아우구스토가 겪은 모욕적인 사건에 대해 설명했고 이것이 어떻게 그의 행동 변화를 촉발시켰는지 설명했습니다. 방안은 조용해졌고 모두가 상황의 복잡성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줄리아의 어머니인 산드라가 다음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아우구스토 선생님이 어려운 경험을 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고통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를 도울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이어진 토론은 격렬하지만 생산적이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이야기를 공유했고 카를로스는 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역학관계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했으며 엘리사 교장은 주에 깊게 듣고 메모를 하며 때때로 질문을 했습니다. 거의 2시간의 토론 후 미나는 다른 부모들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엘리사 박사님, 우리는 행동 계획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교사와 학생들을 위한 비폭력 의사소통과 감정 관리에 대한 일련의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둘째, 경험 많은 교사들이 동료들에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교사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셋째, 모든 학급의 대표들로 구성된 학생회를 만들어 학생들이 학교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 교장은 잠시 침묵하며 제안을 고려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는 훌륭한 아이디어들입니다, 미나 씨. 여러분이 정말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들을 시행할 의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의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우구스토 선생님을 포함해서요.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제 협조를 얻으실 겁니다. 모두가 놀라서 돌아보니 아우구스토 선생님이 방문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미나가 예상하지 못했던 결의에 찬 눈빛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끼어들어서 그가 방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제가
대화의 일부를 들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엿듣진 않았지만 제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듣고 참지 못했습니다. 방 안은 조용해졌고 모든 눈이 선생님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아우구스토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제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겪은 사건이 제가 인정하고 싶었던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지만 그것이 제가 학생들을 대한 방식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고 이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가르치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학생의 잠재력을 믿기 때문에 교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의 말을 듣고 여러분이 얼마나 신경 쓰는지 보니 이것이 제가 이 직업을 선택한 이유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엘리사 교장이 침묵을 깨고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아우구스토, 당신의 정직함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한 명씩 부모들과 교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나는 방 안을 둘러보며 모든 참석자들의 눈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한 걸음이었습니다. 아우구스토 선생님, 미나가 일어서서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변화할 의지를 보여주신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은 영감을 주고 지지해주는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모두가 번창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우구스토는 미나의 손을 잡았고 그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형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나 씨. 제가 당신의 자녀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선생님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가 마침내 몇 시간 후에 끝났을 때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워크숍이 조직될 것이고 멘토링 프로그램이 구현될 것이며 학생위원회가 형성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참석자들 사이에 단합과 공동의 목적 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오후 학교를 나서면서 미나는 피로와 희열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그들이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지우에게 회의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미나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아들의 눈에서 희망의 불꽃을 보았습니다. 그럼 아우구스토 선생님이 바뀌실 거예요? 지우가 물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호기심과 조심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나는 미소 지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분이 노력하실 거야, 얘야.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분을 도울 거야.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어.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미나는 그날의 사건들을 되새겼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아들을 보호하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이 여정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지우의 삶뿐만 아니라 전체 학교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 위안이 되는 생각과 함께 미나는 잠이 들었고 모두를 위해 더 밝은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학교 회의 이후 몇 주는 집중적인 활동과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미나는 이제 학부모와 교사위원회의 선두에 서서 제안된 변화를 실행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학교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았고 기대와 조심스러운 낙관주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폭력 대화에 관한 첫 번째 워크숍이 화창한 토요일로 예정되었습니다. 미나는 일찍 학교에 도착하여 강당에 의자를 원형으로 배치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점차 교사들, 직원들, 그리고 자원봉사, 학부모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우구스토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들어왔고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나는 그를 조용히 관찰했고 회의 이후 그가 더 마르고 피곤해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녀는 격려의 미소를 보냈고 그는 망설이며 그 미소를 되돌려 주었습니다. 워크숍 진행자인 세실리아 누네스 박사, 교육 전문 심리학자가 참석자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한 호흡 운동으로 세션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 더 효과적이고 공감적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비폭력 대화는 단순히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연결과 상호 이해를 만들어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하루 동안 참가자들은 실습 연습과 심층적인 토론을 통해 안내받았습니다. 미나는
가장 회의적인 사람들조차 새로운 아이디어에 마음을 여는 것을 만족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순간에 아우구스토 선생님이 그룹과 나누었습니다. 나는 내가 말을 무기로 사용해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벽을 쌓게 했지만 이제 보니 그 벽이 나를 가두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침묵은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미나는 목에 뭉클함을 느꼈고 선생님의 취약함에 감동받았습니다. 다른 교육자들이 그에게 다가와 지지와 이해의 말을 건넸습니다. 워크숍이 끝날 무렵 공기 중에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전에는 겨우 인사를 나누던 사람들이 이제는 활기차게 대화를 나누며 교실에서 배운 것을 실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교사 멘토링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를 드러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역사 교사 카를로스가 아우구스토의 멘토가 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미나는 그들이 학교 복도에서 대화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의 머리가 가까이 맞닿아 있었고 진지하지만 친근한 토론에 열중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영향은 곧 체감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학교에 가기를 꺼리던 지우가 이제는 수업에 대해 더 열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엄마 믿지 못할 거예요. 어느 날 그가 활짝 웃으며 집에 돌아와 말했습니다. 아우구스토 선생님이 오늘 정말 멋진 활동을 하셨어요. 반을 그룹으로 나누고 함께 수학 문제를 풀어야 했어요. 그리고 알아요 뭐가 제일 좋았는지? 누군가 실수했을 때 그는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대신에 우리가 어떻게 그 답에 도달했는지 물어보고 오류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셨어요. 미나는 아들을 꼭 안았고 그녀의 마음은 기쁨과 안도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거 정말 멋지구나 지우야. 상황이 좋아지고 있어서 정말 기쁘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부 더 전통적인 학부모들과 교사들은 변화에 저항했고 학교가 너무 무르게 변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는 엄격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나가 변화위원회 리더로서 첫 번째 큰 도전에 직면한 것은 긴장감 넘치는 학교 이사회 회의 중이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사회의 보수적인 회원인 올리베이라 씨가 외쳤습니다. 우리는 약한 세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 시대에는 소리 지르지 않는 선생님은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미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그녀가 배운 비폭력 대화 기술을 상기시켰습니다. 올리베이라 씨, 규율에 대한 당신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아이들이 책임감 있고 존중받는 성인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두려움과 위협이 이러한 자질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데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어진 토론은 열정적이었지만 예의를 지켰습니다. 결국 가장 회의적인 사람들조차 적어도 평가 기간 동안은 새로운 접근 방식에 기회를 주기로 동의했습니다. 이 변화의 시기의 하이라이트는 학생위원회의 형성이었습니다. 미나는 엘리사 교장과 열정적인 학생 그룹과 함께 지칠 줄 모르고 일하며 지침을 수립하고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그녀의 놀라움과 자부심으로 지우가 자신의 반 대표로 출마했습니다. 저도 변화의 일부가 되고 싶어요, 엄마. 그가 말했고 그의 눈은 결의로 빛났습니다. 엄마가 우리가 당열하고 노력하면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학생위원회의 첫 공식 회의 날, 미나는 아들이 다른 학생들, 교사들, 그리고 교장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학교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는 것을 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루어진 진전에 대해 되새기며 미나는 잠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변화는 눈에 띄었습니다. 학교의 분위기가 더 밝아졌고 학생들은 더 열심히 참여하는 것 같았으며 심지어 아우구스토 선생님도 가르치는 열정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일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극복해야 할 저항이 있었고 오래된 습관들을 깨뜨려야 했으며 새로운 도전들이 지평선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롭게 잠든 지우를 바라보며 그의 입술에 띈 살짝 미소를 보면서 미나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어.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미나는 이 변화의 여정에 함께한 모든 이들을 생각했습니다. 부모들, 교사들, 학생들, 그리고 직원들. 각자의 방식으로 그들은 모두 더 따뜻하고 이해심 깊고 미래의 도전에 대비된 학교,
그리고 확장하여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이 위안을 주는 생각과 함께 그녀는 잠이 들었고 내일이 가져올 가능성들에 대해 꿈꾸었습니다. 주가 지나고 달이 바뀌면서 학교에서 실행된 변화들은 더 깊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환경은 눈에 띄게 더 조화롭게 변했고 학생들과 교사들은 더 개방적이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변화의 과정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수요일 아침 미나는 엘리사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나 씨,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몇 가지 복잡한 상황이 생겼어요. 오늘 오후에 학교에 올 수 있나요?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에 담긴 걱정스러운 톤에 미나의 위장이 조여들었습니다. 물론이죠. 3시에 가겠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미나는 엘리사 교장 선생님뿐만 아니라 카를로스 선생님, 그리고 놀랍게도 학교 이사회의 가장 보수적인 멤버인 올리베이라 씨를 만났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나 씨. 엘리사가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손에 섬세한 상황이 있습니다. 올리베이라 씨는 짜증을 겨우 참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섬세한 상황이라고요? 이건 재앙이에요. 당신의 이 진보적인 아이디어들이 이 학교의 규율을 파괴하고 있어요. 미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비폭력 대화 기술을 떠올렸습니다. 올리베이라 씨, 정확히 무엇이 걱정되시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남자는 콧방귀를 뀌며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요. 주 모의고사에서 학생들의 성적이에요. 작년에 비해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무시하고 이제는 아무 결과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보고가 있어요. 엘리사 교장 선생님이 끼어들었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이 약간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약간이라고요? 올리베이라 씨가 폭발했습니다. 3%포인트나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학교 순위가 떨어질 수 있어요. 미나는 상황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변화가 성적 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후퇴를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카를로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가 이것을 잘못된 방식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성적은 약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왕따 사건이 줄어든 것을 보셨나요? 또는 과외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늘어난 것은요?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지에 감사했습니다. 맞습니다. 깊은 변화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압박에 기반한 문화를 몇 달 만에 뒤집을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올리베이라 씨는 확신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좋은 말씀이지만 학부모들은 결과를 원합니다. 그리고 일부 선생님들은 학급 통제력을 잃었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열띤 토론과 모든 측면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긴장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변화는 계속될 것이지만 학업 성과와 학생들의 행동에 대한 더 엄격한 모니터링이 있을 것입니다. 학교를 나서며 미나는 지치고 동시에 결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더 큰 싸움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날들 동안 미나는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비슷한 변화를 겪은 학교들의 사례를 찾아보며 앞으로 닥칠 도전에 대비하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지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말씀드려도 될까요? 미나는 노트북을 닫고 아들에게 전적인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아들. 무슨 일이니?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학교의 몇몇 애들이 아우구스토 선생님을 놀리고 있어요. 선생님이 약해졌다고, 더 이상 진짜 선생님이 아니라고 말해요. 미나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넌 어떻게 생각하니, 지우야? 소녀는 눈썹을 찌푸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아우구스토 선생님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계세요. 그리고 수업도 훨씬 더 좋아졌어요. 저는 오늘 선생님을 변호했어요. 자부심과 걱정이 미나의 가슴 속에서 뒤섞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꼭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네가 옳은 일을 했어, 지우야. 엄마는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다음 날 미나는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아우구스토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를 교무실에서 찾았을 때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우구스토 씨, 그녀는 부드럽게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세요? 선생님은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미나 씨.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전처럼 그저 소리를 지르고 모두가 복종할 때가 더 쉬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잠시 멈추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때 전에는 수업 시간에 거의 말을 하지 않던 학생이 손을 들어 참여하는 걸 봅니다. 또는 포기 직전이었던 학생이 과제를 제출하는 걸 봤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미나는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구스토 씨.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믿어주셔서요. 함께 그들은 변화에 저항하는 학생들을 다루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걱정과 제안을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대화 모임을 조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어지는 몇 주는 격렬했습니다. 미나는 일, 가족, 그리고 학교에서의 수많은 회의 사이에서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대화 모임은 놀랍게도 성공적이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변화에 대한 지지를 표현하고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모임 중 하나에서 특히 인상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토 선생님을 조롱했던 학생 중 한 명이 일어섰습니다. 그는 명백히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습니다. 선생님이 약해지셨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소리 지르는 것보다 친절하게 대하는 게 훨씬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다는 걸 알겠어요. 이어진 침묵은 자발적인 박수로 깨졌습니다. 미나는 아우구스토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고인 것을 보았고 자신의 감정도 넘쳐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하루의 사건들을 되새기며 미나는 그들이 중요한 전환점을 지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항은 여전히 있었고 도전은 남아 있었지만 공기 중에 뚜렷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음가짐의 변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개방성이 느껴졌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지우를 바라보며 미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공감, 상호 존중, 열린 소통을 중요시하는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모의고사 점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만족의 한숨과 함께 미나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도전을 가져올 테지만 또한 변화를 만들어낼 새로운 기회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내디딘 각각의 걸음은 그 자체로 승리였습니다. 가을이 왔고 상쾌한 바람과 함께 변화의 약속을 가져왔습니다. 학교에서는 지난 몇 달 동안 실행된 변화의 결과가 더 가을이 왔고 상쾌한 바람과 함께 변화의 약속을 가져왔습니다. 학교에서는 지난 몇 달 동안 실행된 변화의 결과가 더욱 분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긴장감과 침묵이 가득했던 복도는 이제 활기찬 대화와 가끔씩 들리는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바쁜 월요일 아침, 미나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 교육청에서 온 전화였는데 전화 건너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미나 씨, 그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이룬 결과에 감명받았습니다. 당신들의 모델을 지역 내 몇몇 공립학교에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미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노력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였지만 동시에 엄청난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공립학교들은 제한된 자원과 복잡한 사회적 맥락 등 매우 다른 현실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미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델을 다양한 상황에 맞게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지 신중히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미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더 넓은 대중에게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은 흥분되면서도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이 새로운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는 전체 학교 공동체의 지지와 지혜가 필요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미나는 교사팀, 학생 대표, 그리고 몇몇 열성적인 학부모들과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공기 중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미나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독특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교육청에서 우리의 모델을 몇몇 공립학교에 도입하기를 원합니다. 이 발표는 흥분과 불안이 섞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우구스토 선생님이 처음으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더 큰 규모로 변화를 만들어낼 놀라운 기회입니다. 그가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전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학부모 협회를 이끌고 있는 산드라가 덧붙였습니다. 이 학교들 중 많은 곳이 교육을 넘어선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빈곤, 폭력, 가정의 구조적 문제 등이요.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이어진 토론은 열정적이고 생산적이었습니다. 아이디어들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다듬어졌습니다. 학생회를 대표하는 지우는 모두를 놀라게 하는 통찰력 있는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종의 교환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요? 그가 제안했습니다. 그쪽 학생 몇 명이 우리 학교에 잠시 오고 우리 중 몇 명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들의 현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들도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일하는지 볼 수 있을 거예요. 지우의 제안은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지금까지 길러온 가치관과 일치하는 공감과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접근법이었습니다. 이어진 몇 주 동안 미나는 팀과 함께 쉴 새 없이 구현 계획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3개의 시범학교로 시작하기로 결정했는데 각각 다른 맥락을 대표했습니다. 도시 외곽의 학교, 시골 학교, 그리고 도심의 학교였습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일부 공립학교 교사들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새로운 모델이 자녀들의 학업 성과를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정부의 관료주의를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미나와 그녀의 팀은 인내했습니다. 그들은 워크숍을 조직하고 열린 대화를 촉진하고 무엇보다도 경청했습니다. 그들은 각 지역사회의 우려와 두려움, 그리고 희망을 들었습니다. 지우가 제안한 교환 프로그램은 특히 강력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현실에서 온 학생들이 교류하고 서로에게서 배우고 편견을 깨는 모습을 보는 것은 모든 관련자들에게 변화를 가져오는 경험이었습니다. 한 인상적인 순간은 도시 외곽 학교를 방문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미나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동네의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내고 있는 과학 수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수업에 거의 참여하지 않던 한 소년이 이제는 재활용 재료를 사용해 물 정화 시스템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아시겠어요? 그 소년이 자부심에 찬 눈빛으로 민에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학교가 아무 쓸모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미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노력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아이에게 자신을 믿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고 믿을 기회를 주는 것. 시범 프로젝트는 진행 과정에서 많은 장애물에 직면했습니다. 의심의 순간, 좌절의 순간, 심지어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극복한 각각의 도전과 작은 승리들을 통해 미나와 그녀의 팀의 결의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시범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6개월 후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세 학교 모두에서 중퇴율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아져 과외 활동과 지역사회 이니셔티브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회의론자들의 놀라움을 자아내며 학업 성과도 향상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미나는 그녀가 하던 모든 일을 멈추게 만드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교육청에서 온 것으로 전국 교육 컨퍼런스에서 시범 프로젝트의 결과를 발표해 달라는 초청이었습니다. 감동받은 미나는 저녁 식사 시간에 지우와 이 소식을 나눴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지우가 자랑스러움이 가득한 눈으로 외쳤습니다. 엄마가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변화를 만들었는지 모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게 됐어요. 미나는 미소 지으며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야, 얘야. 우리 모두가 한 거야.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은 모든 학생, 모든 선생님, 모든 학부모가 한 거지.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미나는 그들이 걸어온 놀라운 여정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들의 복지를 걱정하는 한 어머니에서 시작해 그녀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변화를 일으키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며 미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감사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앞으로 갈 길은 여전히 멀었지만 그녀는 함께라면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단순히 학교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고 있었고 어쩌면 전국의 교육의 미래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브라질리아 컨벤션 센터의 강당은 만석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온 교육자들, 정치인들, 언론인들이 전국 교육 컨퍼런스를 위해 모였습니다. 무대 중앙에 선 미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블라우스의 마이크를 조정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광범위하고 영향력 있는 청중들과 자신의 여정을 공유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앞줄에서 그녀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익숙한 얼굴들을 보았습니다. 자랑스러워하는 지우, 격려의 미소를 짓고 있는 아우구스토 선생님, 그리고 귀중한 동맹이 된 호리존트 그룹의 리카르도 박사. 뒤쪽에서는 시범학교의 교장들과 학생들을 알아볼 수 있었고, 모두 그들의 공동 이야기가 어떻게 전해질지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나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약간 떨렸지만 곧 힘을 얻었습니다. 제 여정은 교육자로서가 아니라 걱정하는 한 어머니로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배움에 대한 사랑을 잃어가는 것을 보고 뭔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한 어머니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45분 동안 미나는 변화의 이야기로 청중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초기의 도전들, 마주친 저항들, 그리고 과정에서 생겨난 예상치 못한 동맹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학습에 대한 열정을 되찾은 학생들과 자신의 소명을 되살린 교사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변화를 만든 것은 그녀가 강조했습니다. 경청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의 말을 듣고 교사들의 말을 듣고 학부모들의 말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가치 있게 여겨지고 기여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미나는 공립학교 시범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숫자는 인상적이었습니다. 학업 중단율의 큰 감소, 학생 참여도 증가, 그리고 학업 지표의 향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중들의 마음을 정말로 울린 것은 이 숫자들 뒤에 있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마리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리아는 변두리 학교의 학생으로 지역 신문을 만들어 자신의 동네 문제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농촌 학교의 주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재활용 재료를 사용해 혁신적인 관계 시스템을 개발하여 전체 지역사회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미나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이들에게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도구와 자신감을 줄 때 그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공동체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미나가 발표를 마치자 청중들은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모든 방향에서 질문이 쏟아졌고 교육자들은 자신의 학교에서 비슷한 접근 방식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이해하고자 열망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통적인 학교 협회의 한 대표가 결과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에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가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이 대규모로 복제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미나가 막 대답하려고 할 때 익숙한 목소리가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그것은 자리에서 일어선 지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신뢰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명하고 자신감 있게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지우입니다. 미나의 아들이자 이 변화를 처음부터 겪은 학생 중 한 명입니다. 놀라움의 소리가 청중들 사이에서 들렸습니다. 미나는 가슴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고 자부심과 걱정이 뒤섞인 감정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당신은 이것이 복제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지우가 계속해서 질문자를 직접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변화한 것은 단순히 방법이나 규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변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교육을 어떻게 보는지입니다. 그런 다음 지우는 의욕을 잃은 학생에서 열정적인 학생 리더가 된 자신의 여정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학교 환경이 단순히 그의 학업 성과를 향상시킨 것뿐만 아니라 공감, 팀워크, 그리고 적극적인 시민의식에 대해서도 가르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 변화가 제 친구들에게, 제가 만난 시범학교의 학생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교육의 주인공이 될 기회를 줄 때 그 영향은 지속적이고 전염성이 있습니다. 강당은 잠시 조용해졌다가 다시 한번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나는 자부심의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의 초기 촉매제였던 그녀의 아들이
이제는 그들이 쌓아온 비전을 웅변적으로 옹호하고 있었습니다. 컨퍼런스 이후 며칠 동안 미나의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강연 초청, 자문 요청, 그리고 파트너십 제안이 전국에서 쏟아졌습니다. 전국 미디어가 이 이야기를 다뤘고 브라질 교육의 조용한 혁명이라는 헤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컨퍼런스 약 일주일 후에 어느 밤 미나와 지우는 집 베란다에 앉아 최근의 사건들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우가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브라질 전체의 교육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미나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얘야. 하지만 우리가 변화시키는 모든 학교, 우리가 자신의 목소리와 잠재력을 찾도록 도와주는 모든 학생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녀는 잠시 멈추고 이 여정의 일부가 되었던 모든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알아요? 우리는 이 사명의 혼자가 아니에요. 전국에는 더 나은 교육을 꿈꾸고 그것을 위해 일하는 놀라운 교육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한 일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부드러운 밤 바람이 그들을 감싸는 동안 미나는 깊은 감사와 목적의식을 느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도전적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항과 의심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을 바라보며 그가 어떤 자신감 있고 동정심 많은 젊은이로 성장했는지를 보며 그녀는 그들이 마주친 모든 도전이 가치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파울루의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에서 어머니와 아들은 미래를 꿈꿨습니다. 모든 아이가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미래, 학교가 성장과 창의성, 그리고 변화의 장소가 되는 미래, 그들이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미래, 한 번에 한 학생, 한 교사, 한 학교씩 만들어가고 있는 미래였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그 별이 빛나던 밤 베란다에서의 대화 이후로 말입니다. 미나와 그녀의 학교 공동체가 시작한 운동은 호수에 퍼지는 물결처럼 퍼져나가 브라질 전역의 삶을 변화시키고 기관들을 변화시켰습니다. 한 화창한 토요일 아침, 미나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시작된 학교의 복도를 걸었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단장되고 확장된 건물은 전국에서 모인 수백 명의 교육자들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전국 변혁적 교육 회의를 위해 모였습니다. 운동장을 걸으며 기억들이 미나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기 지우가 학교에 가기 두렵다고 고백했던 벤치가 있었습니다. 저 앞에는 아우구스토 선생님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변화를 약속했던 교실이 있었습니다. 모든 구석에는 도전, 성장, 그리고 변화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엄마, 익숙한 목소리가 미나를 생각에서 끌어냈습니다. 이제 17살이 된 지우가 10대들의 무리와 함께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브라질리아에서 온 친구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학교에서 개발한 지속 가능성 프로젝트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 정말 신이 나 있어요. 미나는 미소를 지으며 열정적인 젊은이들을 환영했습니다. 혁신과 참여의 정신이 퍼져나가 전국의 젊은 리더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고무적이었습니다. 아침은 워크샵, 간견, 그리고 경험 교류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교육자들은 성공 사례, 극복한 도전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을 공유했습니다. 공기는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미나는 폐회식을 위해 무대에 올랐습니다. 청중을 바라보며 그녀는 익숙한 얼굴들과 새로운 얼굴들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목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5년 전 그녀가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가능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단지 꿈꾸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미나는 변혁적 교육 모델을 채택한 학교들을 추적한 전국적인 연구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숫자는 인상적이었습니다. 학생 참여도의 큰 증가, 학업 중단율의 극적인 감소, 그리고 학업 지표의 일관된 개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모든 이야기를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녀가 계속했습니다. 진정한 영향은 변화된 삶에 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와 잠재력을 발견한 학생들에게 있습니다. 가르치는 열정을 되찾은 교사들에게 있습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된 지역사회에 있습니다. 그런 다음 미나는 특별한 손님들을 무대로 초대했습니다.
이제는 혁신적인 교육 실천에 저명한 전문가가 된 아우구스토 선생님, 전국적인 교육 학부모 참여 리더가 된 산드라, 그리고 많은 이들의 놀라움 속에 한때 보수적인 학교 이사회 회원이었지만 이제는 변혁적 교육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 중 한 명이 된 올리베이라 씨가 있었습니다. 제 초기의 저항은 두려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올리베이라 씨가 마이크에 대고 고백했습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하지만 학생들의 삶에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을 보면서 우리가 정체되어 있을 여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지우가 무대에 올랐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몇 년 전에 수줍고 의욕 없던 소년이 아니라 자신감 있고 표현력 있는 젊은 리더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우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학교는 제가 두려워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 그곳은 제가 매일 꿈꾸고 창조하고 저 자신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여정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지우는 전국의 젊은이들이 변혁적 교육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도시학교에서 시골 지역사회까지, 큰 수도에서 작은 마을까지 그 영향은 분명하고 깊었습니다. 발표가 끝났을 때 강당에는 마른 눈이 없었습니다. 미나는 아들을 껴안으며 자부심, 감사함, 그리고 희망이 가슴에서 넘쳐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어머니의 꿈으로 시작된 것이 그녀는 청중을 향해 돌아서며 마무리했습니다. 한 국가의 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그들을 고무시키고 도전하게 하며 미래의 도전에 진정으로 준비시키는 교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나는 잠시 멈추고 청중 한 명 한 명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구축한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브라질 교육의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교실에서, 모든 학교에서, 모든 지역사회에서 함께 우리는 단순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고 영감을 주며 모든 아이의 잠재력을 해방시키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미나가 연설을 마쳤을 때 강당은 박수와 열광적인 함성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교육자들은 서로를 껴안았고 그들의 눈에는 감동과 결의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가능성과 희망의 감각이 감돌았습니다. 그날 밤 대회가 끝나갈 무렵 미나는 다시 한번 집 베란다에서 별을 바라보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지우가 그녀와 함께했고 그들은 수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있었습니다. 알아요, 엄마. 지우가 조용한 밤에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때때로 저는 여전히 제가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한 대화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궁금해요. 미나는 미소 지으며 아들을 안았습니다. 작은 순간들이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 그렇지? 그들은 잠시 침묵을 지키며 밤하늘과 그들 앞에 펼쳐진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뭐예요? 미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그들이 걸어온 여정의 무게와 감동, 그리고 앞으로 닥칠 도전들을 느꼈습니다. 이제 아들아, 우리는 계속 꿈꾸고 계속 일하고 계속 변화시켜 나갑니다. 한 번에 한 학생씩, 한 번에 한 학교씩 이 나라의 모든 아이가 자신의 목소리, 잠재력, 그리고 세상에서의 자리를 발견할 기회를 가질 때까지 말이에요. 그렇게 밤하늘의 별빛 아래에서 어머니와 아들은 브라질 전역의 교육자들, 학생들, 지역사회와 함께 진정으로 변혁적인 교육의 꿈을 계속해서 짜나갔습니다. 그 꿈은 하루하루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고 삶과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었으며 어쩌면 한 국가의 미래 전체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그 별이 빛나던 밤 베란다에서의 대화 이후로 말입니다. 미나와 그녀의 학교 공동체가 시작한 운동은 호수의 파문처럼 퍼져나가 브라질 전역의 삶을 감동시키고 기관들을 변화시켰습니다. 한 화창한 토요일 아침, 미나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시작된 학교의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단장되고 확장된 건물은 전국에서 모인 수백 명의 교육자들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전국 변혁적 교육회의를 위해 모였습니다. 미나가 교정을 걸으며 기억들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기 지우가 학교에 가기 두렵다고 고백했던 벤치가 있었고 저 앞에는 아우구스토 선생님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변화를 약속했던 교실이 있었습니다. 모든 구석에는 도전, 성장, 그리고 변화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익숙한 목소리가 미나를 생각에서 끌어냈습니다. 이제 17세가 된 지우가 10대들의 무리와 함께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브라질리아에서 온 친구들을 소개하고 싶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학교에서 개발한 지속 가능성 프로젝트를 공유하려고 정말 신나 있어요. 미나는 미소 지으며 열정적인 젊은이들을 맞이했습니다. 혁신과 참여의 정신이 어떻게 퍼져나가 전국적으로 젊은 리더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냈는지 보는 것은 정말 고무적이었습니다. 아침 시간은 워크숍, 강연, 경험 교류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교육자들은 성공 사례, 극복한 도전,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을 공유했습니다. 공기는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미나는 폐회 세션을 위해 무대에 올랐습니다. 청중을 바라보니 익숙한 얼굴들과 새로운 얼굴들이 보였고 모두가 같은 목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5년 전 그녀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가능한 것이 무엇일지 꿈꾸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미나는 변혁적 교육 모델을 채택한 학교들을 추적한 전국적인 연구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숫자는 인상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참여도가 크게 증가했고 중퇴율이 급격히 감소했으며 학업 지표도 꾸준히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모든 이야기를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녀가 계속했습니다. 진정한 영향은 변화된 삶에 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와 잠재력을 발견한 학생들에게 있습니다. 가르치는 열정을 되찾은 교사들에게 있습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된 지역사회에 있습니다. 그런 다음 미나는 특별한 손님들을 무대로 초대했습니다. 이제는 혁신적인 교육 실천에 저명한 전문가가 된 아우구스토 선생님, 전국적인 교육 학부모 참여 리더가 된 산드라, 그리고 많은 이들의 놀라움 속에 한때 보수적인 학교 이사회 회원이었지만 이제는 변혁적 교육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 중 한 명이 된 올리베이라 씨가 있었습니다. 제 초기의 저항은 두려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올리베이라 씨가 마이크에 대고 고백했습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하지만 학생들의 삶에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을 보면서 우리가 정체되어 있을 여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지우가 무대에 올랐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몇 년 전에 수줍고 의욕 없던 소년이 아니라 자신감 있고 표현력 있는 젊은 리더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우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학교는 제가 두려워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 그곳은 제가 매일 꿈꾸고 창조하고 저 자신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여정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지우는 전국의 젊은이들이 변혁적 교육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도시 학교에서 시골 지역사회까지, 큰 수도에서 작은 마을까지 그 영향은 분명하고 깊었습니다. 발표가 끝났을 때 강당에는 마른 눈이 없었습니다. 미나는 아들을 껴안으며 자부심, 감사함, 그리고 희망이 가슴에서 넘쳐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어머니의 꿈으로 시작된 것이 그녀는 청중을 향해 돌아서며 마무리했습니다. 한 국가의 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그들을 고무시키고 도전하게 하며 미래의 도전에 진정으로 준비시키는 교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나는 잠시 멈추고 청중의 모든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룬 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브라질 교육의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교실에서, 모든 학교에서, 모든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함께하면 단순히 가르치는 것을 넘어 변화시키고 영감을 주며 모든 아이의 잠재력을 해방시키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미나가 연설을 마치자 청중은 박수와 환호성으로 폭발했습니다. 교육자들은 서로를 껴안았고 그들의 눈에는 감동과 결의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공기 중에는 가능성과 희망의 감각이 감돌았습니다. 그날 밤 대회가 끝나갈 무렵 미나는 다시 집 베란다에서 별들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지우가 그녀에게 합류했고 그들은 수년간 그랬던 것처럼 함께 있었습니다. 알아요, 엄마. 지우가 조용한 밤에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때때로 이 모든 것이 제가 학교에 가기 싫다고 했던 그 대화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아직도 신기해요. 미나는 미소 지으며 아들을 안았습니다. 작은 순간들이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놀랍지, 그렇지?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서 밤하늘과 그들 앞에 펼쳐진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뭐예요? 미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그들이 걸어온 여정의 무게와 감동,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도전들을 느꼈습니다. 이제 아들아, 우리는 계속 꿈꾸고 계속 일하고 계속 변화시켜 나갑니다. 한 번에 한 학생씩, 한 번에 한 학교씩 이 나라의 모든 아이가 자신의 목소리, 잠재력, 그리고 세상에서의 자리를 발견할 기회를 가질 때까지 말이에요. 그렇게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에서 어머니와 아들은 브라질 전역의 교육자들, 학생들,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진정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교육의 꿈을 계속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 꿈은 하루하루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고, 삶과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며 어쩌면 한 국가 전체의 미래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그 별이 빛나는 밤 이후로 미나와 그녀의 학교 공동체가 시작한 움직임은 호수의 파동처럼 퍼져나가 브라질 전역의 삶을 변화시키고 기관들을 변혁시켰습니다. 화창한 토요일 아침, 미나는 다시 모든 것이 시작된 학교의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개조되고 확장된 건물은 전국에서 모인 수백 명의 교육자들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전국 변혁적 교육 회의를 위해 모였습니다. 미나가 교정을 걸으며 기억들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기 지우가 학교에 가기 두렵다고 고백했던 벤치가 있었고, 저 앞에는 아우구스토 선생님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변화를 약속했던 교실이 있었습니다. 모든 구석에는 도전, 성장, 그리고 변화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익숙한 목소리가 미나를 생각에서 깨웠습니다. 이제 17살이 된 지우가 10대들의 무리와 함께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브라질리아에서 온 친구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학교에서 개발한 지속 가능성 프로젝트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 정말 신나 있어요. 미나는 미소 지으며 열정적인 젊은이들을 맞이했습니다. 혁신과 참여의 정신이 퍼져나가 전국적으로 젊은 리더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고무적이었습니다. 아침 시간은 워크숍, 간견, 경험 공유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교육자들은 성공 사례, 극복한 도전,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을 나누었습니다. 공기는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미나는 폐회 세션을 위해 무대에 올랐습니다. 청중을 바라보며 그녀는 익숙한 얼굴들과 새로운 얼굴들을 보았고, 모두가 같은 목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5년 전 그녀는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가능성에 대해 꿈꾸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미나는 변혁적 교육 모델을 채택한 학교들을 추적한 전국적인 연구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그 숫자들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참여도가 크게 증가했고, 학업 중단율이 극적으로 감소했으며 학업 성과 지표도 일관되게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모든 이야기를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진정한 영향은 변화된 삶에 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와 잠재력을 발견한 학생들, 가르치는 열정을 되찾은 교사들, 그리고 학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된 지역사회에 있습니다. 미나는 이어서 특별한 손님들을 무대로 초대했습니다. 이제는 혁신적인 교육 실천에 저명한 전문가가 된 아우구스토 선생님, 전국적인 교육 학부모 참여 리더가 된 산드라, 그리고 많은 이들의 놀라움 속에서 한때 보수적인 학교 이사회 회원이었던 올리베이라 씨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변혁적 교육의 가장 열렬한 옹호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내 초기의 저항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올리베이라 씨가 마이크에 대고 고백했습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하지만 학생들의 삶에 미치는 실제 영향을 보면서 우리가 정체되어 있을 여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지우가 무대에 올랐을 때였습니다. 더 이상 수년 전의 수줍고 의기소침한 소년이 아닌 이제는 자신감 있고 표현력 좋은 젊은 리더로 성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우가 시작했습니다. 학교는 제가 두려워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 그곳은 제가 매일 꿈꾸고 창조하고 자신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여정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우는 이어서 브라질 전역의 젊은이들이 변혁적 교육에 대한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도시 학교에서부터 시골 공동체까지, 대도시에서 작은 마을까지
그 영향은 분명하고 깊었습니다. 발표가 끝났을 때 청중석에는 마른 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미나는 아들을 껴안았고 그녀의 마음은 자부심, 감사,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 어머니의 꿈으로 시작된 것이 그녀는 청중을 향해 돌아서며 마무리했습니다. 한 국가의 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그들을 고무시키고 도전하게 하며 미래의 도전에 진정으로 준비시키는 교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나는 잠시 멈추고 청중의 모든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룬 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브라질 교육의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교실에서, 모든 학교에서, 모든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함께하면 단순히 가르치는 것을 넘어 변화시키고 영감을 주며 모든 아이의 잠재력을 해방시키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미나가 연설을 마치자 청중은 박수와 환호성으로 폭발했습니다. 교육자들은 서로를 껴안았고 그들의 눈에는 감동과 결의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공기 중에는 가능성과 희망의 감각이 감돌았습니다. 그날 밤 대회가 끝나갈 무렵 미나는 다시 집 베란다에서 별들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지우가 그녀에게 합류했고 그들은 수년간 그랬던 것처럼 함께 있었습니다. 알아요, 엄마. 지우가 조용한 밤에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때때로 이 모든 것이 제가 학교에 가기 싫다고 했던 그 대화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아직도 신기해요. 미나는 미소 지으며 아들을 안았습니다. 작은 순간들이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놀랍지, 그렇지?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서 밤하늘과 그들 앞에 펼쳐진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뭐예요? 미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그들이 걸어온 여정의 무게와 감동,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도전들을 느꼈습니다. 이제 아들아, 우리는 계속 꿈꾸고 계속 일하고 계속 변화시켜 나갑니다. 한 번에 한 학생씩, 한 번에 한 학교씩 이 나라의 모든 아이가 자신의 목소리, 잠재력, 그리고 세상에서의 자리를 발견할 기회를 가질 때까지 잠재력을 꽃 피우고 학교가 성장과 창의성, 변화의 장소가 되는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한 명의 학생, 한 명의 교사, 한 학교씩 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별이 빛나던 밤으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미나와 그녀의 학교 공동체가 시작한 움직임은 호수의 파장처럼 퍼져나가 브라질 전역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기관들을 변화시켰습니다. 햇살 가득한 토요일 아침, 미나는 모든 것이 시작된 학교의 복도를 다시 걸었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단장되고 확장된 건물은 전국에서 모인 수백 명의 교육자들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국립 변혁적 교육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운동장을 걸으며 미나의 마음은 추억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기 지우가 학교에 가기 싫다고 고백했던 벤치가 있었고 저 앞에는 아우구스토 선생님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를 다짐했던 교실이 있었습니다. 모든 구석에는 도전과 성장, 변화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익숙한 목소리에 미나는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이제 17살이 된 지우가 10대들의 무리와 함께 다가왔습니다. 브라질리아에서 온 친구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들이 학교에서 개발한 지속 가능성 프로젝트에 대해 공유하고 싶어 하는데 정말 신나 있어요. 미나는 미소 지으며 열정 넘치는 젊은이들을 맞이했습니다. 혁신과 참여의 정신이 퍼져나가 전국의 젊은 리더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낸 것을 보는 것은 정말 고무적이었습니다. 아침 시간은 워크숍과 간견, 경험 교류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교육자들은 성공 사례와 극복한 도전, 미래에 대한 꿈을 나누었습니다. 공기는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미나는 폐회식을 위해 무대에 올랐습니다. 청중을 바라보며 그녀는 익숙한 얼굴들과 새로운 얼굴들을 보았고 모두가 같은 목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5년 전 그녀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가능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꿈꾸기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변혁적 교육 모델을 채택한 학교들을 추적한 국가 연구의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그 수치는 인상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참여도가 크게 증가했고 학업 중단율이 극적으로 감소했으며 학업 지표가 꾸준히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모든 이야기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진정한 영향은 변화된 삶에 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와 잠재력을 발견한 학생들, 가르치는 열정을 되찾은 교사들, 학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된 지역사회에 있습니다. 미나는 특별한 손님들을 무대로 초대했습니다. 이제는 혁신적인 교육 실천에 저명한 전문가가 된 아우구스토 선생님, 전국적인 교육 학부모 참여 리더가 된 산드라, 그리고 많은 이들의 놀라움 속에 한때 보수적인 학교 이사회 회원이었던 올리베이라 씨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이제 변혁적 교육의 가장 열렬한 옹호자 중 한 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두려움 때문에 저항했습니다. 올리베이라 씨가 마이크를 잡고 고백했습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하지만 학생들의 삶에 미치는 실제 영향을 보고 나서 우리가 정체되어 있을 여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지우가 무대에 올랐을 때였습니다. 더 이상 수년 전에 소심하고 의욕 없던 소년이 아닌 자신감 넘치고 말솜씨 좋은 젊은 리더로 성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지우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학교는 제가 두려워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 그곳은 제가 매일 꿈꾸고 창조하고 저를 발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여정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우는 브라질 전역의 젊은이들이 변혁적 교육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도시 학교부터 농촌 지역사회까지, 대도시에서 작은 지방 도시까지 그 영향은 분명하고 깊었습니다. 발표가 끝났을 때 강당에는 마른 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미나는 아들을 껴안으며 자부심과 감사, 희망이 가슴에 넘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어머니의 꿈으로 시작된 것이 그녀는 청중을 향해 돌아서며 마무리했습니다. 한 국가의 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그들을 고무시키고 도전하게 하며 미래의 도전에 진정으로 준비시키는 교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나는 잠시 멈추고 청중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룬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브라질 교육의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교실에서, 모든 학교에서, 모든 지역사회에서 함께라면 우리는 단순히 가르치는 것을 넘어 변화시키고 영감을 주며 모든 아이의 잠재력을 해방시키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미나가 연설을 마치자 강당은 박수와 환호성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교육자들은 서로를 끌어안았고 그들의 눈에는 감동과 결의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공기 중에는 가능성과 희망의 감각이 뚜렷이 감돌았습니다. 그날 밤 회의가 끝나갈 무렵 미나는 다시 집 베란다에서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그녀 곁에 와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수년간 그래왔듯이 말입니다. 엄마, 지우가 조용한 밤에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가끔 이 모든 것이 제가 학교에 가기 싫다고 했던 그 대화로 시작되었다는 게 아직도 신기해요. 미나는 미소 지으며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작은 순간들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놀랍지, 그렇지?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서 밤하늘과 그들 앞에 펼쳐진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뭐예요? 미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그들이 걸어온 여정의 무게와 감동,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도전들을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꿈꾸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는 거야. 한 명의 학생, 한 학교씩, 이 나라의 모든 아이가 자신의 목소리와 잠재력, 세상에서의 자리를 발견할 기회를 가질 때까지. 그렇게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브라질 전역의 교육자들과 학생들, 지역사회는 진정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교육의 꿈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 꿈은 하루하루 현실이 되어가며 삶을 바꾸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어쩌면 한 국가의 미래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네.